이제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에 출마한 예비 후보 정승윤 후보 잠깐 만나보겠습니다. 자, 후보님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부산에 가서 현장 취재를 하면서 우리 정승윤 후보와 현지 대담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 자유우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논의도 되기 전인데 이게 후보 단일화가 어쨌든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 예. 어제 사자 단일화 합의하고 정책 네. 발표회까지 마쳤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되죠? 그러면은 이번 주 7, 8 금요일, 토요일 네. 여론조사 2개 기관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고 네. 9일 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3월 9일 날 이제 자유우파 후보가 확정 발표가 되고 그러면 함께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분들도 다 이제 승복하고 그리고 그 한 명의 자유우파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함께 이제 손잡고 이제 나가겠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네. 저희 통추위에서 4명의 후보들이 모여서 네. 다 같이 약속하고 결의하고 그것이 뭐 다 녹화도 되고 방송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일화되면 우리 자유우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반드시 보수 후보로 우리 네. 부산 교육을 이끌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자유우파 진영이 늘 후보 난립으로 그냥 좌파 교육감한테 그 교육감 자리를 헌납하다시피 해왔는데 예, 부산에서는 지난번 선거에서도 후보 단일화가 성공했고 이번에도 후보 단일화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선거는 언제 있습니까? 선거는 4월 2일 날 있습니다. 예, 4월 2일. 예.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교육감이 되면 이제 대학을 빼놓고 초중등 학교의 현장 교육을 이제 총괄하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에 1230 세대가 계몽됐다고 하는 얘기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어요. 며칠 전에는 광화문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모여서 탄핵 반대 선언식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우리 청소년들 특히 중고등학생들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저도 그거를 보고 좀 놀랐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뭐 아시다시피 정교조 교사들이 사실은 의식화해서 중고등학생들을 동원하고 뭐 그런 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번에 청소년들이 시국 선언하는 거 보고 누가 뭐 나가라 한 것도 없는데 본인들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네. 자유 대한민국 이 체제가 무너지겠다 이런 걱정에서 나서서 하는 거 보고 우리 오히려 청소년들이 많이 깨우치고 있다 하는 점에서 정말 새로운 자유주의에 꽃이 피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이번 청소년들이 나서는 거는 아마 청소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이 공정한가? 특히 제가 청소년들 그 시국 선언문을 다 읽어봤는데 완전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네. 탄핵 과정도 불공정할 뿐만 아니고 탄핵 사유도 불분명하고 증거도 조작됐고 더더군다나 대통령께서 구속되는 과정을 보고 굉장히 분노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유 대한민국 체제가 붕괴되고 있다는 그런 청소년들의 걱정, 우려에서 저 집회에 나왔다. 그 이야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구구절절하게 뭐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보고 이 점 청소년들 깨우쳤다. 정말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가 한치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정승윤 후보는 그 검찰 출신이신데 예. 한 10년 정도 아니다. 한 6년 했습니다. 6년 했는데 2006년부터 제가 부산대학에서 지금 올해로 하면 한 20년째 재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헌법소송하고 행정소송 실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뭐 형법을 다루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헌법을 주로 공부하고 가르치고 그래요.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형법도 조금 알고 헌법도 조금 알고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 여러 말을 하다 예. 보니까 오해를 좀 받는 거 있는데 검찰 출신으로서 뭐 여러 가지 이번에
그 대통령 구속과 관련해서 네. 제가 많은 비판을 했는데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다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네. 특히 지금 중앙지방법원에서 10일 지나서 막 결정을 하겠다 해서 저는 사실 어제 구속 취소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은 뭐 할까 싶어가지고 그 기대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판검사들이 비겁한지 정말 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과도 인연이 각별하시죠? 예, 있습니다. 예. 너무 그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 너무 오해를 받는데 좀 짠합니다. 그냥 팩트니까. 예, 짠합니다. 저기 특히 사직 직전에 뭐 대통령 간접해서 뵙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신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짠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거 보고 그때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모습이었는데 왜 그래 힘들어하시는가? 그러니까 정말 국정이 너무 어렵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탄핵뿐만 아니고 예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거의 공포 분위기입니다. 국회 가면은 저도 뭐 국회 여러 차례 갔지만은 막 국회 갈 때마다 거의 전쟁이었지 않습니까? 국회 왜 갔어요? 불려갔나요? 아니 저도 뭐 차관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원회 당연히 부위원장을 하셨죠. 사무처장을 했기 때문에 뭐 국회 갈 때마다 거의 전쟁터고 싸우고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문제는 밑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도 불러가지고 전부 다 사실 윽박지르다시피 하니 사실은 정부 부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 부처가 다 어려움이 있었고 뭐 대통령께서도 뭐 그 어려움에 대해서 뭐 누구보다도 소상히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실 것인가 늘 고민을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 고민의 결과가 비상계엄이었는데 사실은 비상계엄까지 하시리라고는 주변에서 사실은 예측을 못했던 거죠. 저희가 좀 더 보필을 잘해서 뭐 좀 더 이게 투쟁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 조금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하셨는데 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성이 아주 대단했어요.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김홍일 변호사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됐을 때 직무대행을 하면서 좌파들하고 엄청 막 싸웠죠. 정면으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싸웠던 김태규 부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정승윤 예비 후보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위원장하면서 사무처장을 했고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막강한 팀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때 저희가 했던 것들 중에 큰 일이 많았었는데 선관위 채용 비리에 관련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가서 전수조사를 했었고 그것이 물꼬가 터지면서 지금 감사원 결과까지 이어졌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그 선관위가 막 거부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제가 중앙에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선관위 거부할 때마다. 그래서 선관위가 어느 날 저보고 나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 당신이냐고. 하도 제가 기자들 왜냐하면은 저희가 감사원하고 권익위의 조사권의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의해서 좀 여러 가지 포렌식이라든지 강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국민권익위는 순수하게 협조를 얻는 그야말로 조사죠. 행정조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관위 입장에서는 감사원 조사는 죽어도 받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강제력이 수반되는데 저희는 강제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거조차도 거부를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은 그 좌파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거의 유일한 기구처럼 활동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의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부산시 교육감 하윤수 교육감이 불의의 중도 하차를 하는 바람에 남은 임기가 이제 1년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1년의 남은 임기를 이제 하기 위한 재선거인데 사실 뭐 교육감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지만 1년 가지고 무슨 일 하겠냐 하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짜리 교육감이 아니라 5년짜리 교육감 뽑는다 생각하고 제대로 뽑아야 된다. 이 교육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예비 후보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이번 1년짜리 1년 임기 1년의 교육감 선거는 사실 정책을 새롭게 입안해서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이미 편제가 돼 있고 네. 오히려 지금은 그 교육이라는 교육감 선거이지만은 보수의 재직결 도약이라는 아주 정치적 함의가 담긴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우파 후보가 무너지면 사실은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자유우파가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선거가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 보수들이 직결해서 반드시 부산 교육감 선거에서 자유우파가 당선될 수 있도록 직결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정말 전체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감 선거로서의 어떤 중요성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있다는 점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교육감 선거는. 그렇다고 해서 선거가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거는 그 설사 교육감 선거를 하더라도 우리 유권자들의 선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은 교육 내용에서의 어떤 정치적 중립이고 집행에서의 중립이지 선거는 정치행위입니다. 어찌 네. 정치행위인 선거가 정치적 중립이라는 용어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 선거는 결국 선택입니다. 네. 유권자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선택하기 위해서는 후보의 정치적인 성격, 그다음에 정치적인 견해, 교육적인 철학 이런 것이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알려져야 됩니다. 그 과정이 사실은 진보 쪽, 좌파 쪽의 성향을 가진 후보냐 아니면 자유우파, 보수적인 후보냐 그거부터 분명히 구분이 돼야지 유권자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용어와 이 선거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 용어다. 교육감으로서의 교육 행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중립과 유권자로서의 정치적 선택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의 말씀이십니다. 자,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는 정말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한민국이 혼돈의 시대, 위기의 시대가 있는데 누가 좌파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투쟁해서 좌파들하고 싸워왔는가? 이런 것을 보시고 이번 교육감 선거를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고우면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우파 그리고 보수의 가치로서 부산 교육감을 당선되어서 부산 교육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정승윤 꼭 기억해 주시고 7, 8 여론조사 오시면 꼭 정승윤을 찍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승윤 예비 후보, 부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 한 번도 좌고우면한 적 없다고 마무리 말씀으로 하셨는데 제가 정승윤 후보를 알게 된 건 굉장히 오래됩니다. 이 검사 그만두고 막 사회 나왔을 때 알게 됐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승윤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좌고우면하는 건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오로지 한 길, 예. 자유우파의 한 길을 걸어온 정승윤 후보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